폐업한 호텔의 마지막 투숙 기록. 사라진 가족이 묵었던 호텔은 그날 이후 바로 폐업했다. 투숙 명단에는 아무도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숨기고 싶었던 진짜 명단이 존재했다. 그 명단에 적힌 이름은 20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반복된다. 매번 누군가가 실종된 날과 같은 날짜에. 그리고 다음 예약 날짜가 단 3일 후라면 이미 누군가는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강원도의 관광지 한가운데 호수 전망으로 유명했던 오래된 호텔. 3년 전 한 가족이 투숙 중 흔적 없이 사라졌고 호텔은 그 사건 이후 곧바로 폐업했다. 공식 발표는 영업 부진. 하지만 당시 호텔의 투숙 기록에는 가족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CCTV 서버 오류, 카드키 기록 삭제, 직원 전원 진술 불일치. 호텔은 수사를 방해하듯 혼란스러웠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3년이 지나 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 철거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프런트 데스크 아래 숨겨진 오래된 서류철이 발견되며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류철의 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공식 투숙 명단 열람 금지. 서류에는 20년 동안 동일한 이름이 일정 주기로 반복되어 있었다. 한승호. 생년월일도 같은 날짜, 신분증 번호는 매번 다르지만 이름은 단 하나. 예약 날짜는 1년 주기였고 대부분 그날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해 있었다. 의문의 점은 호텔 측이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수사팀은 20년간의 기록을 일단 연도별로 정리했다. 실종자들 간에 서로 관계가 없었고 여행객, 출장객, 가족 단위까지 피해가 다양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가 항상 호텔이었다. 한승호라는 이름이 투숙한 그때마다. 경찰은 당시 호텔 총지배인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미 수년 전 해외로 이주했고 현재 행방불명. 호텔 관리자 3명 중 2명은 연락 두절, 1명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아무도 진짜 이름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손님이 오면 그냥 다들 조용히 넘어가야 했거든요. 경찰은 리모델링 건설업체 직원의 증언으로 프런트 바닥 아래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을 찾는다. 타일을 뜯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왔고 안에는 오래된 객실 키카드 18개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체크아웃은 없다.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카드키의 자성을 복구해 객실 번호를 확인했고 모든 키가 같은 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706호. 사건 당시 가족도 706호 객실에 배정됐던 것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다. 706호는 구조상 엘리베이터 맨 끝 방으로 한쪽 벽이 기존 설계도와 맞지 않았다. 투숙자 리스트를 바탕으로 동일 날짜, 동일 방 배정, 동일 이름을 반복해온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호텔 내부 구조 분석을 시작했다. 그 결과 706호의 벽 뒤에는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가림 공간이 있었다. 방 길이가 실제보다 짧았던 이유였다. 특수수사대가 벽을 철거하자 숨겨진 좁은 방이 드러났다. 침대 프레임, 금속 고정 장치, 그리고 투숙객들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여행 가방, 지갑, 카메라, 아이 장난감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다. 벽에는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는데 실종 기사들이었다. 실종자들의 이름 위에는 완료, 다음, 보류라고 적힌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사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2025년 3월 2일 곧 돌아온다. 그 날짜는 서류철 속 다음 예약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은 즉시 호텔 주변 포함 전원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잠복 수사에 들어간다. 리모델링은 중단됐고 조사관 12명이 순환 근무로 호텔을 지켰다. 그리고 하루 전날 밤 호텔 입구에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렸다. 캐리어를 끌고 묵직한 코트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 프런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데스크 깊숙한 서랍을 열어 키카드를 꺼냈다. 706호.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선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검거에 돌입했지만 남성은 706호로 향하며 문을 닫아 걸었다. 강제 진입까지 수건의 장애물을 해결하며 40초가 걸렸다. 문을 열자 남성은 방 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 한쪽엔 누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닫혀 있었다. 수사관이 접근하자 남성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모두가 나를 찾고 있었잖아.
매년 기다렸으면서. 신원 조회 결과 남성은 어느 실종 피해자의 아버지였다. 12년 전 호텔에서 실종된 8살 딸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그는 706호 벽 뒤에서 발견된 아이의 목걸이가 분실물로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때부터 진범을 추적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의 투숙 패턴을 역추적해 다음 예약 날짜를 알아낸 것이다. 나는 잃었지만 너도 잃어봐야 해. 그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든 순간 호텔 전체 전력이 꺼졌다. 모습은 사라졌고 방 안에서 수사대는 격전을 벌였다. 결국 그가 쓰러졌을 때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위치 추적 앱이 켜져 있었다. 그가 쫓던 또 다른 대상이 존재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피해자였다. 그는 딸을 잃은 뒤 같은 날짜로 매년 호텔을 찾았고 범인의 투숙 날짜가 가까워질 때마다 호텔 관계자들이 계속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수없이 협박을 반복해온 것이다. 범인은 호텔 안에 있던 사람들, 그걸 묵인한 모두였어. 706호 뒤 공간에 있던 DNA와 오섬유 분석 결과 호텔 관리자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실종 당시 호텔 지배인, 야간 직원, 프런트 담당자 3사람은 실종자들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그들을 가둬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고 사건이 커지면 사망 처리로 끝냈다. 호텔 폐업은 진실 은폐를 위한 조치였다. 현재 생존자 중 1명이 해외에서 검거됐고 나머지 2명은 인터폴 수배 중. 비공식 투숙 명단은 사건 전모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결말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호텔을 찾았던 아버지의 딸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DNA가 확인되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죄책과 분노를 드러냈고 이후 치료 감호 판정을 받았다. 폐업한 호텔은 리모델링 계획이 취소되며 철거가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철거 현장을 바라보던 한 형사가 말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숨길 수 있을 뿐이다. 누군가 끝까지 찾으려 한다면. 그리고 706호가 부서질 때 벽 뒤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체크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체크아웃은 선택이 아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문장은 오래 남았다.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한 다시는 같은 문장이 남지 않도록.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